지금까지 예측 AI 연구 동향 및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서머리입니다. 그럼 예측 AI 모델을 만들기 전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필요한가? 왜 예측 AI 모델이 필요하지? 보통 설계 수정을 하기 위해 빠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해석은 시간이 걸리고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AI를 통해 빠르게 검토하고 싶은 경우, 그리고 디자인 개념 설계 단계에서 다수의 컨셉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디자인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막 수백 개 컨셉을 평가를 하는데 빠르게 평가해야 되는데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한 C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뭐 CFD 해석 같은 경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리고 반복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 해석 자체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수 있으나 워낙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금 다른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적 설계를 위한 메타 모델을 기존 방법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론들, 크리깅이나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은 인풋과 아웃풋의 차원이 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딥러닝 같은 경우엔 인풋과 아웃풋 차원이 커도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정보가 들어가서 필드 값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비선형성이 큰 경우 딥러닝이 잘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정확도와 속도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띱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I가 해석 데이터를 학습을 했다. 그러면 해석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해석이 그라운드 트루스니까. 하지만 AI가 해석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동시에 학습을 했다. 멀티 피델리티로 학습했다. 그럼 해석보다는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험 데이터가 그라운드 트루스이기 때문에 실험보다는 정확할 수 없겠죠. 이렇게 정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속도 차원에서는 실험보다 해석이 빠르고 당연히 해석보다 AI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을 다 마치고 예측을 할 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점은 예측을 할 때 이제 1D로 할 거냐, 2D로 할 거냐, 3D로 할 거냐인데요. 만약 1D 예측을 할 거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머신러닝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2D나 3D 같이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딥러닝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 내가 파라미터라이제이션에서 파라미터를 입력할 거냐, 지오메트리 정보를 입력할 거냐에 따라 최적의 리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입력할 때 복셀, 클라우드, 메시를 입력할 수 있지만 요즘엔 SDF, 임플리시트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한다. 그리고 스칼라 예측을 할 거냐, 필드 예측을 할 거냐 차이가 또 있고요. 스태티컬을 할 거냐, 다이나믹한 걸 할 거냐. 그래서 타임 도메인을 고려를 할 때 MGN 같은 기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데이터가 항상 하이 피델리티는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로우 피델리티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강의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지만 핀과 이제 오퍼레이터 러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또 데이터를 학습을 하지만 좀 더 누메리컬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형태로 학습하는 걸 이제 오퍼레이터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도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향후 다른 이제 강의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적용은 항상 예측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예측 생성 최적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예측이 잘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생성 모델, 최적화 모델을 단계별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측 AI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측 모델을 개발할 거다 라고 하면 먼저 내가 설계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없으면 설계 데이터부터 생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직접 CAD 모델을 만들든지 아니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든지 해야 되고요. 설계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해석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없으면 해석 자동화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있으면 바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실험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그냥 예측 모델을 해석 데이터만으로만 학습을 하고요. 실험 데이터도 있다. 근데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다. 그러면 사실 실험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 모델을 만들면 되고요.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다라고 하면 멀티피델리티로 해석 데이터와 실험 데이터를 함께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